환경론자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요즘 무슨 어느 무슨 그 이야기한 게 무슨 4대강 보문을 금강의 보문을 열었더니 흰수마자가 생겼고 수달이 생겼고 무슨 살쾡이가 오고 뭐가 오고 그런데 그거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 그럽시다. 그러면 강이 4대강에 물이 늘어가고 그 강에 맞는 물고기들은 수백 조에 생기고 엄청 큰 그냥 어부들이 생업을 할 정도로 물고기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개울에 흐르는 조그만 물고기 몇 마리 흰수 마리 맞아 5마리 생겼다 하든가 그럼 그거는 그게 4대강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농민들 이야기는 그래요. 상주보 그 할머니 이야기는 그래 모래톱 좋다. 우리도 옛날에 모래톱 많이 봤는데 그래 그 모래톱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냐 모래톱에 집을 지을 수가 있냐 그 모래톱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주냐 옛날에는 동네 꼬마들이 모래톱에 나가서 씨름이라도 했지만은 요즘 동네 꼬마들이 없어가고 씨름할 애들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 모래톱이 뭐 필요했냐 이게 농민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4대강이 생기면서 이미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미 그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명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유럽의 그 환경학자들은 한국이 4대강이 생기면서 비로소 문명국가에 진입했다.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이 소득이 무슨 2만 불, 3만 불 떼면서 선진국이 된 게 아니고 4대강을 강을 문명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됐다. 그러니까 대개 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강과 문명강. 자연강은 아마존 같은 데입니다. 밀림 같은 데. 네? 그런 데는 자연강이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나 영국의 테임즈 강이나 독일의 나일강이나 다뉴브강이나 프랑스의 세네강이나 이거는 다 문명강이다. 다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이용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환경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자연은 인간이 손이 들어가야 문명이 된다 이거예요. 자연 그대로는 인간이 이기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은 인간이 손이 들어가야 문명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명의 효과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도 안 맞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 걸 보고 제가 되게 좀 불쾌해서 그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미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구미보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미보 여론조사를 저 안동 사람들인데 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동 사람이 뭐 구미보를 알기나 합니까?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고, 또 4대강 수질을요 전국에 65군데를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체크합니다. 65군데를.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부 무슨 자문위원회 조사했다는 건 그런데 아니고, 보호 개방하고 난 다음에 물 째질째질 흐르는 엉뚱한 데 가서 몇 군데 조사해갖고 그걸 4대강의 수질이라고 발표를 해갖고 아주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는 강의 정치 논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4대강을 제자연한 이름으로 보해체하고 원래 옛날 강을 돌리겠다. 여기에 맞추어서 여론조사도 만들어내고 이론도 만들어내고 조언전도 만들어내니까 그게 자꾸 현실에 빵꾸가 납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4대강 이제 보를 해체한다고 이제 정부가 이제 4대강을 옛날로 돌리겠다. 해체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환경부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두 가지 이제 봉착에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들 반대 운동도 있지만, 하나는 보를 해체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을 가진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 150개입니다. 건설업체가 150개. 그래서 150개 건설업체만이 그걸
그 정도 보를 해체할 수 있는 그 면허증을 간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입찰 참여를 하죠. 이제 환경부가 조달청에다가 보해체 참여할 입찰 업체를 공고를 해라 그래서 이제 입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청이 입찰을 3번 했는데 3번 다 유찰이 된 거예요. 한 업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공사를 하면 돈 공짜로 벌잖아요. 16개 보 해체하는데 1조가량 듭니다. 1조를 16개 보로 나누어 보세요. 그 얼마나 돈을, 그야말로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공사니까 외상도 없잖아요. 그대로 주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도 입찰 안 한 거예요. 그 입찰 안 한 이유가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농민들이 저렇게 죽자 사자 반대하는데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시골 할매들 다 반대하는데 만약에 중장비 갖다가 해체하다가 노인 어른 하나가 와서 떨어져 죽거나 중장비 올라타고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이거예요. 회사는 완전히.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안고 누가 하겠냐. 또 2번째 이유는 뭐냐. 정권 바뀌면 그 보해체 참가해 있는 건설업체들 내심의 감옥을 줄줄 다 갈 텐데 그거 왜 그걸 하겠냐 그런 위험을.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도 뭐 살아야지.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입찰 안 하기로 했다. 그걸 조달청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조달청이 아이고 더 이상 입찰 공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해서 이제 환경부로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지금 볼 해찰 입찰 업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2번째 고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함안보에 배상 8억 배상 똑같은 환경부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환경부 산하예요. 환경부 단체예요, 그게. 그 같은 환경부에서는 장관은 해체하라고 하고 환경부정조정위에서는 볼을 해체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소문을 열었느냐. 그러니까 돈 줘라, 손해를 줘라 해서 8억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문 한 달 열어갖고 그 정도 손해배상했는데 만약에 보해체해갖고 전국적으로 16개 보에 농민들이 손해보상 청구하면 그 환경부가 자기네들 예산가도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부 스스로가 이게 지금 모순에 빠진 거예요. 한쪽은 해체한다 걸 놓고 한쪽은 해체하면 당장 농사에 손해가 온다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보해체하고 수문 열고 해도 전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입만 열며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으로서는 이중으로 보해체를 지금 하는데 지금 그래도 뭐 어디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6월 13일에 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7월 달에 이제 물관리위원회 구성해갖고 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각계 전문가들 환경부 공무원이 뭐 한 15명 그다음 공무원 아닌 사람 15명 30명을 구성하는데 30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 좀 전문가들인데 교수님들인데 접촉을 했던 모양이죠. 했더니 되게 교수들 반응이 살려달라네. 물관리위원회 그건 좀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물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좀 예정대로 좀 찾으러 오겠다. 그래서 지금 보해체는 점차적으로 그러고 4대강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제가 이제 그 서울역 앞에서 보해체 저지 설명을 매일 받습니다. 요즘도 2시부터 6시 받는데 다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4대강을 반대하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보해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돈들을 해놓은 건데 왜 그걸 다시 또 부수냐 이거야. 물이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수문 열면 되고 물이 없으면 수문 닫으면 되는데 얼마든지 수문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강물을 그 볼을 왜 해체하느냐가 이건 아니다 하는 여론이 지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해체 저지 운동 반대 해체 저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되질 않고 그리고 이건 이미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기간 시설이 되어버렸잖아요. 4대강 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가의 국토의 기간 시설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 국토의 기본 시설을 해체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여기에 정부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한강기 수력발전입니다. 4대강 도에 16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소. 각 보마다 다 있습니다. 이 보마다 다 있는데, 이 소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이 1년에 한 286억,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대강 16개 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운영비가 1년에 300억이 든다 그래요. 그럼 4대강 16개 보를 운영하는 그 운영 경비는 16개 보 수력발전소에 나오는 경제적 이득으로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정부, 환경부 수력발전소 자기네들 발표니까. 그리고, 4대강 보에 나오는 전력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10%를 거기서 해당한다는 거예요. 10%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석탄대에 화력발전 해야 되잖아요. 석탄 떼야 되잖아요. 석탄은 우리나라 광산 알다시피 거의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럼 석탄 떼려면 청도 북한에서 석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남북 문제가 생기죠.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주범이 화력발전소잖아요. 응? 그러니까 멀쩡한 수력발전소가 그게 16개 수력발전소가 소나무 5,600만 그루의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산소 저감량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력발전소 거의 다 중지를 해버려요. 물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환경 때문에 보해쳐야 된다 하는 말은 이게 보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수력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6개 수력발전이 중지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환경이 더 그 양을 채우려면 지금 원자력도 탈원전도 해버렸지. 오히려 그걸 채우려면 죽으나 사나 화력발전밖에 할 게 없는데 화력발전하면 그만큼 환경에 더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보를 해체한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처럼 제가 이제 왜 4대강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냐 그러면 국회에도 우리 같은 당에도 이제 찬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강을 자전거로 4대강 하기 전에 그 4대강 해야 될 길 자전거로 완주를 했잖아요. 한 20명 하고 같이 4대강 할 그 길을 그냥 산길, 들길 쫙 자전거로 일주일 전 동네 마을에 가서 자고 이제 일주일 전 동네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4대강이 지나갈 지역 주변의 그 주민들 이야기 다 여론 다 듣고 길을 내가 다 보고 그 4대강 되기 전에 그 당의 현장 다 보고 다 그걸 일주일 동안에 자전거 탐방 제가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가 의원총회에서 내가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일주일간 4대강 돌아본 자전거를 돌아본 그리고 왜 4대강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아이고 이재호 의원 앞에서는 4대강 반대했다가 맞아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별명 4대강 전도사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그리고 물론 우리 이야기 들으면 우리야 뭐 4대강 당연히 하는 게 옳다고 좋은 이야기 막 했죠. 또 반대론자들이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또 그분들에게도 들을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채널 A인가 외부자들인가 뭐 강적들인가 한번 나가서 4대강 문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4대강에 반대하는 의견을 경청한다. 다 듣고 글도 다 보고 왜 반대하는지 다 듣는다. 그런데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듣냐. 들으려고 하질 않느냐. 말만 꺼내면 거기부터 왜로 꼬냐. 이 도대체 무슨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아니,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당신들도 찬성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가운데, 해결점이 나오는 거고, 그 가운데 서로 몰랐던 점이 나오는 거고, 서로 몰랐던 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근데 노상 신문이고 방송이고 막 댕기면서 반대하는 소리만 하고 무슨 되지도 안 하는 소리만 자꾸 해서 하니까 그 좀 답답하다. 제가 그런, 그러면 했더니, 네, 그다음부터 아주 열렬히 반대하던 몇 사람들은,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당신같이 찬성한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래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4대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가의 발전의 동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다 모든 게 꽂힌 거고, 또 4대강을 하면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은 거기에 또 모든 게 꽂힌 거고.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모든 국민이 100% 하는 게 없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야당들이 들어놓고 그랬잖아요, 뭐죠. 고속도로 한 대 막 들어놓고, 내 지내고 지나가는, 내 죽이고 지나가는 하고 그랬잖아요. 인천공항 만들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인천공항 만들 때. 그 다 4대강 반대했던 사람이 글로 갔거든. 근데 인천공항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시아에 공항 허브락 하는데 인천공항 없어서. 그거 할 때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열심히 반대했죠. 사패산 터널 그거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쁘다, 뭐 틀렸다, 이렇게 규정할 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논리가 있고, 그걸 그대로 또,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국가 사람들이 국가사업을 뭐 반대 좀 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국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사업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로 하고 국가의 미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찬반을 수용을 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